몇 년 전인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임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윤희산 친구가 있어? 기분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이게 날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니 친구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친구라는 게 뭘까? 동창? 이런 걸 말하나? 동창은 좀 되는데? 근데 사실은 친구라고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는 우리 마누라죠. 여보 보고 있어? 네. 술 친구, 담배 친구. 인간관계가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고 이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외로움에 대한 이슈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18세기 이전 있죠. 그전에는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신의 명령한 미션만 있었죠. 외로움을 느낄 수가 뭐가 있어요? 외로움은 자유의지가 생기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선택권이 생기면서. 그래서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시대는 현대 자본주의입니다. 개인이 타인과 식별이 되고 정체성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타인과 경쟁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 시스템도 커졌지만 외로움이란 개념이 그때 생겼죠. 외로움이란 개념은 철저히 현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 이 개념이 사라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시작은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 같아요. 2015년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메르스.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면서 아주 인간관계가 좀 변하죠. 시작이 불특정한 전염병으로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죠. 요거를 테마로 잡은 영화가 그 다음 해에 1000만 영화가 딱 하나밖에 안 났거든요. 뭔지 아세요? 부산행입니다. 그런 식의 테마는 1000만 영화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때 시대 정신하고 맞는 테마여야 되는데 그때 부산행에서 1000만을 찍었던 거는 여기에 대한 사람들 공감대가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약간 두려워졌죠. 그리고 2016년, 17년부터 뭐가 유행했죠? 욜로가 유행했습니다. 나 홀로 뭔가 하는 게. 혼밥, 혼술 유행하고 저희가 분석할 때 앞으로 외로움이 큰 이슈가 되겠는데 해서 외로움을 찍은 게 2019년이거든요. 그때 유행했던 영화가 조커입니다. 외로움이 극단적으로 변하면 어떤 식의 이제 병리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냐. 그래서 한국만 급증했잖아요. 그 영화의 관객들이. 근데 공교롭게 그 문제에 대한 타결책을 못 찾고 2020년, 21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해체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이 커졌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택가격 폭락하고 가상화폐 폭락하고 주식시장 다 떨어지면서 불황이 조짐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지출 챌린지를 하잖아요. 저희가 조사해 보면 2030은 밥 같이 안 먹고 4050은 술자리 같이 안 해요. 이제 인간관계가 엄청 축소되는 현상이 있고 이 현상이 좀 장기화될 조짐이 벌어지니까 인간관계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내주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더니 통계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부분 있잖아요. 경쟁력. 그 다음에 타인들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매우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의 경쟁력, 사회생활할 때 나의 경쟁력을 사람들이 뭐라 평가하냐면 내 경쟁력은 주로 순서대로 하면 좋은 성품, 사람들과의 관계, 다양한 경험, 자신감, 언변, 지식, 외모, 직업, 집안, 외국어 능력, 학벌 이렇게 되거든요. 재력이나 경제력은 13인데 사회에서 타인을 평가할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뭐냐? 경제력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경제력으로 우선 평가해 1등. 나는 성품으로 승부해. 괴리가 크죠. 그래서 이 괴리감은 뭘 만들어주냐?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저희가 외로움에 대한 조사도 2019년부터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로움에 대한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왜 몸은 만나냐.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내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경제력이 안 될 거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축을 가져오는 거죠. 내가 이제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관계를 물어보면 없다라는 응답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뭐 동창이나 이런 건 있을 거 아닌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학창 시절을 공유해 친구다. 10명 중에 7, 8명 정도 동의해요. 그 부분 막 직관적으로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보다 훨씬 압도적인 비율이 있었어요. 90.6%가 친구란 무엇이냐? 솔직한 감정 소통을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주 소통하는 것과 관계없이. 근데 이게 없는 거죠.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비전, 배경 여러 가지 조건과 관계없이 나와 충분한 솔직하게 감정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게 가장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은 지속 가능한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찾게 돼 있는데 인간관계 확장하지 않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럼 누구 찾냐?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적 네트워크에 지향할 가능성이 있어요. 불특정한 다수하고 SNS로 하는 것들은 이제 필요감 때문에 다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극소수의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할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만 찾는 거죠. 친구를 찾게 될 텐데 어쨌든 소수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렇게 되면 극소수의 취향 모임, 아마 요전 시대가 뭐 한 7, 8명 수준이었다면 4, 5명 단위, 3, 4명 단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아마 더 극단의 그 친한 모임들을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게 하나의 현상이고, 메르스 팬데믹이 늘어나면서 그때 저희가 측정해보면 개인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인식들이 7, 80%였다가 10명 중 8명, 9명입니다. 너무 높은 수준이라 약간 개인 취향이 이렇게 중요했나? 근데 이게 개인 취향이 공동체에서 용인받는 방식을 넘어섰을 때 공동체 가치랑 충돌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 가치랑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공동체 가치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개인 취향이. 예를 들면 마약? 개인 취향이지 뭐 이럴 수 있나요? 도덕성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3.1절에 근념해야 되는 거는 항일에 대한 역사적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일장기를 대는 게 맞나요? 이런 문제가 이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정치적 극단성도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 4명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게 개인 취향을 존중해줘야 되지만 공동체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까지 개인 취향으로 갈 수는 없는데, 근데 아마도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2024년도 선거가 있잖아요. 아마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는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이제 훈훈한 마무리. 저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살기 힘든데 이거 친구도 찾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그래 안심할 것 같은데 얼마나 있어야 되냐. 여기 힌트를 준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회심리학자신데 세르주 모스코비치라고, 이름도 멋있잖아요. 모스코비치. 1969년도에 실험을 했는데 그때 소수가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다수의 압박이 있으면 사람들이 동조를 이끌어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군중의 뭔가의 한계다. 이게 메인스트림 지식이었는데 요거에 반기를 듭니다. 세르주 모스코비치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실험 세팅은 애쉬의 그 실험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BC 선이 있잖아요. 명백하게 틀린 선을 앞사람이 똑같이 틀리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도 틀리다고 알면서 따라간다는 거가 압력시자면 이 사람이 반대를 해요. 명백하게 틀린 거죠. 쭉 하다가 한 사람이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틀린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집단의 크기가 아무리 키워도 한 사람만 내 생각에 동의하죠? 그 동조 압력이 폭락합니다. 이 부분이 감동했어요.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 딱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 험난한 시절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이 실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찾을 필요 없고, 나랑 의견을,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잘 맞고, 그 다음에 소통도 자주 하고, 진심 어린 감정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